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2025년 9월 9일 오후 9시 36분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11만 2,681불을 지나고 있습니다. 21선 위로 올라왔네요. 그죠? 그리고 엔벨롭을 10으로 설정을 해보면, 자, 점점 이제 볼린저 밴드도 조금씩 좁아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수렴을 하고 있다. 컨설러데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자, 모이고 있습니다. 12만 불을 뚫어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 추세선에 이제 가장 걸쳐 있는 구간이 12만 불입니다. 이 위로 뚫어내면 어떤 채널로 들어올지 모른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뭐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걸 예측하는 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못해요. 그런데 저의 예측은 인간으로서의 예측은 올라간다의 한 표입니다. 2021년 하락장하고는 다르다고 했어요. 금리 인하가 이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됐던 게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하락을 한 거고 지금은 우리가 금리 인하기를 기다리면서 이 비트코인 사이클 막바지랑 맞물리면서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올라가냐 마냐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도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안에 좀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다. 뭐 어느 정도 나오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면은 15만 불, 그 위로는 20만 불. 뭐 그 이상은 오히려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도 다 먹지는 못해요. 제가 봤을 땐. 자, 어찌됐건 그렇고요.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많이 남았죠. 우리 25일, 25년 9월 9일 오늘도 있고요. 10일 날 PPI, 뭐 11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뭐 이미 예측치는 다 나왔어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미적지근하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이 페드의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21선 위로 확실히 올라와 줬습니다. 확실히 올라와 줬고 여기만 뚫어준다면 위에만 뚫어준다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러고 MSCR 차트 보겠습니다. MSCR 차트 댓글에 도대체 이 선을 어떻게 그린 거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로그 차트가 아니에요. 레귤러 차트예요. 레귤러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볼게요. 엔벨롭만 20으로 바꾸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2024년도에 24년도 세프템버 9월 6일 날 저점 찍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 지금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을 이어보면은 지금 이 저점이다.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있다. 물론 이제 S&P 500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한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피로감이 많이 쌓이죠. 그죠? 피로감이 많이 쌓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MSTR은요. 변동성을 제공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마이클 세일러는 애초에 이 MSTR을 물론 이제 상승하면은 뭐 어마무시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락할 때도 어마무시하게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변동성 롤러코스터를 제공한다. 큰 옵션 시장, 큰 선물 시장, 그리고 우선주 시장.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인터뷰를 이제 추가로 마이클 세일러 인터뷰를 달아드릴 건데 이제 오늘 한 인터뷰예요. 한국 시간으로 몇 시간 전이지? 한 8시간 전인가? 하여튼 했던 그 인터뷰에서 본다고 하면 자, 만약에 크립토 윈터가 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그럼 이제 마이클 셀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주 사라. 우선주 중에서도 배당금 많이 주는 거 사라. 그거 꾸준히 모으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크립토 윈터 때는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많이 모아가지고 커먼 A 스탁을 갖고 있는 우리 지금 보통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수익을 나눠주겠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을 제공한다, 볼러탈리티라고 그러죠. 변동성을 제공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지. 이 안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난 비트코인 맥시처럼 매일매일 모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크게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내려가든 올라가든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10년이고 5년이고. 그럼 이런 슈팅장에서 막 10배고 20배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변동성 플러스 이제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3배짜리. 그러니까 감가도 많이 되고 이제 변동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당장에만 보더라도 5월 22일 날이 여기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봉의 크기 자체가 이렇게 크게 빵빵빵 터져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윈터기가 있어요. 크립토 윈터기. 여기는 이제 일반 저기 로그 차트가 아니라 잘 안 보이는데 큰 봉들이 빵빵빵 치고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라면은 막, 막 복리로 막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인버스도. 근데 지금 이렇게 흐르는 구간에서는 인버스 레버리지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웨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된다. 아, 나는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뭐 손절선이라든지 추매 구간이라든지 나름 정해 놔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엔벨롭 하단에서가 오지 않으면 리밸런싱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00일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일단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좀 이따 피드도 조금 보겠지만 뭐 하락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상승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근데 뭐 S&P 500이든 뭐 200일선이든 뭐가 됐건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가 여기가 12만 불 고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모든 분들이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여기가 12만 불, 여기가 12만 불이에요. 근데 이 전고점을 갱신을 왜 못했냐라고 하시는데 이제까지 오른 게 그만큼 많아요 또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 같으면은 미리 하락을 합니다 얘는 그러면은 이제 뭐 하락한 거 아니냐 하락할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아직 비트코인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자, 뭐 생각이 다르다고 막 이제 댓글에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생각 없이 달지 마세요. 뭐 다들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어 이제 본인의 그릇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IBIT 기준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IBIT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게 IBIT도 21선을 갱신을 해야 당연한 얘기지만 21선을 갱신한다는 뜻은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IBIT 대비해서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MSCR이니까 그래서 21선 갱신해야 되는데 한번 시도했다가 떨어졌죠. 이거 이제 S&P 500 기대감 때문에 좀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또 이제 흐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금리나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건데 뭔가 촉매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 만약에 빅컷을 한다 그러면은 뭐 더할 나위 없는 땡큐고요. 자, 뭐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자, 자, 우리 이제 CNBC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마이크 세일러가 X 피드 좀 볼게요. 자, 펄스 드리븐이라는 이제 이 분이 MSCR 1,004달러가 갈 거다. 옥토버 15th에 뭐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저도 채널상으로는 1,000불은 찍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터뷰는요. 제가 끝에 달아드릴게요. 자막이랑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매번 하는 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주로 샀기 때문에 희석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그러고 이제 커먼 A 보통주 가치, 보통주 주주들을 위한 가치는 크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뭐 연말까지 20만 불 갈 거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에 투자를 하면 안전하게 또 겨울을 버틸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얘는 매일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단기에 덜덜 떠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저희랑 생각이 다르겠죠, 그죠? 계속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하이오 은퇴자금 펀드에서 23밀리언 달러의 MSTR 주식을 방금 샀대요. 뭐 좋은 소식이죠, 그죠? MSTR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다. 자, 우리가 계속 벌벌 떠는 그런 순간에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의 등락에 대해서 이제 막 열심히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정고점이라고 그러니까 이 고점,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 하단 지지선에 닿았을 때, 이전에 닿았을 때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요, 똑같아요. 부정적인 의견.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시간이 지나서 이때 댓글이 어떻게 달렸나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좀 너무 막 나가시는 분들은 차단을 하지만, 최근에는 차단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딱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반응이 나오는구나. 매번 똑같다라는 부분들. 근데 매번 그렇게 똑같다고 견뎌도 불안한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MSCR 웨지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깨질 거다라고 뭐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여기도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그려놓으신 분들 계세요. 이거는 주봉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서 밟고 올라간다고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컨설리데이션 되고 있다. 이 병합 구간에 있다. 그래서 1차 387, 2차 457로 예측을 한다. 자, MSTR이 200에선 아래로 내려왔다. 이때랑 비슷하니까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다 나름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안에서 시나리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금 보면 상승뷰가 있는데 하락까지도 조금 예상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MSCR 차트가 너무 안 예쁘다. 어글리 차트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MSCR은 비트코인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변동성까지도 보고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없으면 흐른다 그랬죠.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들 두 배로 움직이는 두 배로 내려가는 그런 주식이 아니에요. 오르면은 막 세, 네 배 막 이렇게 반영하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것도 막 세네 배 반영하고 그래버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없으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자, MSCR이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상단에 저항선을 그어놨네요. 그 말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해놨네요. 자, MSCR의 RSI가 위로만 뚫어준다면 괜찮을 것이다. 저도 RSI를 뭐 안 보는 편은 아닌데 봐봐야 뭐 후행성 지표라 다 맞는 건 또 아니니까. 자, MSCR의 이제 보세요. Legit moves upward.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 선을 닫고 올라간다. 선을 닫고 올라간다. 선을 닫고 올라간다인데 내려와 있죠. 과매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 이상으로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아까 더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 좀 많이 나오네. 오하이오에서 뭐 23 밀리언 worth of dollar MSCR shares를 그만큼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분은 내려갈 것이다. 이거 아마 2021년도 프랙탈 차트랑 겹쳐서 본 거예요. 이게 저도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때는 없던 때였고, 지금은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틀어드릴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셀러 인터뷰니까 또 주주분들이라면 한번 보시면서 자막의 번역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끼워 맞춰서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말이라 업무도 조금 많이 있고 해서 아마 내일은 못 올릴 것 같아요. 또 봉 쓰는 거 보고 내일 모레 또는 뭐 막 변동성이 급하게 움직인다 라고 해서 막 급하게 움직이면 또 영상은 올리겠지만 별일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 모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뭐, 비판적인 의견, 뭐, 좋은 의견 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연말이고 선선해지고 했으니까 다들 좋은 해피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MSCR도 빨리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자, 슈팅이 한 번 더 남았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잊으셨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합니다. Know him from MicroStrategy. People are still getting those names, figured out. So we had Tom Lee on the broadcast. I don't know if you saw this earlier today. And he effectively said Bitcoin at $111,000 is headed to $200,000 effectively by Christmas. What do you think of that? Well, most of the equity analysts that follow our stock have target prices for Bitcoin, and they're all north of 150. Bitcoin represents a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nd so the more people know about it, the more they get educated on it, the more companies embrace it, the higher it goes. You can't make any more of it. Right. That may be all, but in terms of just what you're seeing in terms of flows and whatnot, that would get it to $200,000 by the end of the year. Yeah, great flows from the ETFs. BlackRock is showing record numbers. Our companies raised $19 billion this year. Right. All of it went into Bitcoin. We just announced $217 million of Bitcoin purchases this morning before I walked onto this set here. Wait, 217 million this morning? 217 million, just slightly less than 2,000 Bitcoin. Our first buy, and we were the first public company to buy Bitcoin, we bought $250 million of Bitcoin, and that was like all the money we'd come up with in 30 years. Yeah. And this was just a short week, 4 days. Okay, so can I ask you this? For those folks who are investing in MicroStrategy, or strategy, I should say, as opposed to Bitcoin, you are effectively a levered bet on Bitcoin. That's what this company has become. That's Fair? correct. Okay, so the question is, on the way up, it would be it's fabulous, right? Because everything becomes, multiplied. What happens on the way down, if there is a down? Well, a lot of investors, they have to buy equity, and so we offer Bitcoin-backed equity, or they need to buy credit, and so we have 4 Bitcoin-backed credit instruments, preferred stocks. So the ones that are risk-averse, that want the exposure, are buying the credit, like Strike, which has got the upside with some downside protection. The ones that are buying the equity want 2x Bitcoin. They want more volatility, they want more performance, and they see it as a more efficient way to get that exposure. Turns out that 99% of the money in the world is mandated to equity and credit. Most of these professional investors and most of these passive funds, they can't buy the underlying commodity even if they wanted to. Right, but just to understand it, if in fact, even if there was a crypto winter, and we'll call it a winter because that suggests there's still a potential summer again, at what numbers and levels does it become complicated at which you start to have to sell things? We constructed a pretty bulletproof balance sheet. I would say we have a PhD in leverage by now because we lived through the last crypto winter. We went from 6,000 to 16,000. We were buying Bitcoin at 16,000. We used to use senior debt, and we had some margin type loans. We rolled out of that to converts, and this year we really have started to reallocate to preferreds. And preferreds are the best kind of leverage because they never come due. So I think we're fine right now because substantially our leverage comes from preferred stocks rather than from debt at all. You mentioned that you bought $250 million this morning, or $217 million this morning as you walked in. What's your dollar cost average for what you've paid for Bitcoin? About $73,000 a coin. And I guess, I wonder if you think Standard & Poor's or others, or, if anybody has any sort of
bias towards crypto still at this point? Because the S&P 500 just came out with their decisions, and they chose to go with Robinhood and AppLovin over Strategy. And a lot of people were kind of surprised by that. The stock actually was down a little bit. Do you think that there is a bias at any of the indexes or any places that come through this against a company with a lot of Bitcoin in holdings? I don't think there's a bias. I don't think we expected to be selected on our first quarter of eligibility. We figure it'll happen at some time. There's a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markets. This is a brand new, novel concept. Every quarter, we make new believers. We get more support from banks, from politicians, from credit rating agencies, et cetera. I think that will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Can we just go back to the preferred piece for just a moment? Just because I think people want to understand, what a leveraged bet this is. But you're suggesting that because it's preferred, it never comes due. How can it be that they never come due? If you were using margin debt, you'd never want to go beyond 10% leverage. If you were using bonds, maybe 20, 25% is about the most you would want to do. But if you're selling a perpetual instrument, I borrow $1 billion forever, and I agree to pay you, say, 10% dividend yield forever. The principal's never coming due, right? And the preferred stock, by definition, is a dividend. It's not a coupon. The board has to have the option to suspend it in duress. So it's, practically speaking, possible to take your leverage beyond 20% to 30 or 40% even, but you don't have the kind of credit risk you have when you have a bond or a margin. Let me ask you a different question. There's a whole bunch of companies now, these sort of treasury companies that are emerging, SPACs and other things, that are trying to look a little bit like what you're doing, right? We've had 180 companies that have adopted Bitcoin on their balance sheet. We were the first. So there's an explosion in the past 6 months. Right, but I'm curious about some of these levered efforts that may be using actual debt, not preferred the way you are, and how you think about them in the marketplace. Most companies are buying Bitcoin instead of holding sovereign debt, or they're buying Bitcoin instead of dividending out their cash flows, or instead of buying back their stock, they're just buying Bitcoin. And so they're actually increasing their capital base. They're decreasing the credit risk in the company. There are a few companies that are going to issue Bitcoin-backed credit. They may do it with bonds. They may do it with converts. They may do it with preferreds. We're the first company to create liquid preferred stocks that represent Bitcoin-backed credit. Companies like Metaplanet will probably issue preferred stocks. They'll do it in Japan, in a yen basis. Most other companies are just going to creep into this by building up their capital base, and they're not going to get into the business of issuing credit instruments backed by Bitcoin. How much leverage do you have? We have about, 11% of our Bitcoin holdings are bonds, so convertible bonds, and like another 9% are preferreds. Okay. So not that much. I mean, really, we have $72 billion of Bitcoin. We have $8 billion of convertible bonds that will eventually equitize. More than half of them are already in the money.